20만원으로 시작해서 월 매출 8천만원의 일본 쇼핑몰을 만든 도상입니다. 혹시 쇼핑몰 창업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90% 이상의 예비 사업가들이 장점만 알아보고 단점을 알아보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월 매출 8천만원이라는 성과를 만들 수는 없었어요. 여기까지 정말 많은 고생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쇼핑몰 사업의 6가지 단점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쇼핑몰 창업이 정말 여러분의 길인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 하나가 제가 겪은 3년 이상의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해줄 거예요. 나이, 성별 불문하고 쇼핑몰 창업을 꿈꾸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현실적인 조언이니 하나도 놓치지 말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 쇼핑몰 사업의 단점은 국내 쇼핑몰 기준이에요. 저는 한국과 일본 쇼핑몰 양쪽을 모두 경험해 봤기 때문에 국내 쇼핑몰에 한정해서 단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지속 가능성이에요. 지속 가능성은 쉽게 말하자면 꾸준함이에요. 지속 가능성은 어떤 사업에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지속 가능성이 없는 사업은 얼마 가지 않아 망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서 월 300만원, 월 1000만원 한 달 벌고 그만둘 거 아니잖아요. 그쵸? 왜 지속 가능성, 즉 꾸준함이라는 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목표를 정한 무언가를 꾸준하게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1년, 2년 꾸준하게 말이죠. 안타깝게도 90% 이상의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도록 낮은 목표와 환경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무언가를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목표를 낮게 설정하는 거예요. 대부분 욕심만 많고 낮은 목표를 무시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큰 착각입니다. 목표를 낮게 설정하게 되면 꾸준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집 앞에 있는 헬스장에 갑니다. 근데 1년 동안 매일 10분씩 러닝만 하고 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어려운가요? 해볼만 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우리들은 어떻죠? 대부분 한 달 동안 매일매일 2시간씩 러닝해야지 라고 생각하죠. 무리한 목표 설정으로 한 달은커녕 일주일만 2시간씩 하다가 포기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래도 짧은 시간 안에 열정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요? 라고 의문이 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열정이 식고 나서부터가 진짜 싸움이에요.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은 열정이 식고 나서부터입니다. 성공한 사업가들이라고 계속 열정적으로 했을까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들처럼 열정이 식어요. 그런데 성공을 하죠. 왜일까요? 바로 열정이 식고 나서부터가 진짜 싸움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상품이 고객이 취향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예쁘고 좋아 보이는 걸 판매하는 게 바로 온라인 쇼핑몰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건 이미 소비자들에게 인정받은 브랜드 혹은 쇼핑몰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판매하는 상품이 혹은 브랜드가 나이키, 아디다스는 아니잖아요. 현재 쇼핑몰의 이용자가 거의 없다면 나만의 취향대로 아이템을 고르는 시기가 아닙니다. 이건 오로지 자기 만족에 불과해요. 우선 여기서 벗어나셔야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판매하려고 하는 소비자들이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유의미한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판매를 해야 해요. 이 과정조차 생략하는 이들이 90% 이상에 달하기 때문에 쇼핑몰이 실패하는 거예요. 사실 저 역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좋아하는 상품만 판매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당연하게도 판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자 인스타 광고를 시도했지만 광고비를 지출해도 구매로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어떤 점 때문에 저 상품이 판매가 됐는지 판매 포인트를 분석해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각자가 가진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포인트를 다른 사람들도 좋아할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해요. 매출을 신속하게 올리고 싶다면 분명한 컨셉을 설정하고 그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는 다른 사이트들을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자주 참고하며 벤치마킹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다른 분들의 사이트를 보지 않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보다 조금이라도 잘하고 있는 쇼핑몰이라면 무조건 참고해서 벤치마킹 해야 돼요. 자신의 머리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세 번째, 공급업체의 관리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동일한 상품을 재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품질이 일정하지 않거나 결함이 있어 반품을 진행했는데 다시 결함이 있는 상품이 오거나 품질에 대해 미묘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더욱이 공급업체 측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되려 저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일도 있었어요. 도매 업계에서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할 수 있지만 최소한 미안함이라도 보인다면 어느 정도 위안이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저 역시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공급업체로부터 저랑 같은 물건을 받는 업체가 있었는데요. 이 업체를 쉽게 A 업체라고 지칭할게요. A 업체가 공급업체와 저 사이에 이간질을 하곤 했었어요. 제가 실제로 사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판매를 되게 잘했거든요. 하지만 A 업체는 공급
공급업체에게 얘한테만 물건을 싸게 주는 게 아니냐, 그래서 판매가 잘 되는 게 아니냐 등의 공급업체에게 압박을 줬어요. 그 압박이 왜 통하냐 라고 궁금하실 텐데요. 공급업체와 A업체는 10년 동안 거래를 해왔거든요. 결국 저는 계속 높아지는 공급 가격을 버티지 못하고 해당 공급업체와 거래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바로 통제성이에요. 사업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정말로 중요해요. 사업에서 통제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바로 저처럼 공급업체에게 갑질당하고 경쟁업체에게 이간질당해 버려지기 딱 좋아요. 네 번째, 트렌드가 매우 빠르게 변한다는 거예요.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거의 매주 새로운 트렌드가 등장하며 이런 변화의 속도는 정말 빨라요. 트렌드는 한국이 일본보다 조금 더 빠르고 민감한 것 같아요.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는 건 뭐 지하철, 버스만 타도 알 수 있죠. 작년에 유행했던 옷과 액세서리는 온데간데 없고 새로운 옷과 액세서리, 가방, 신발 등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지금 유행하는 게 뭔지 쉽게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왜 유행과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는 걸까요? 저는 빠른 사회 변화에 뒤처지고 싶지 않은 현대인들의 욕구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걸 쉽게 설명해보자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개성이 강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정말 90년대에 유행했던 옷, 헤어스타일로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 당당하게 외출하실 수 있으신가요? 100명 중 1명 정도일 거예요. 그 한 명을 관종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관종이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하철만 타도 우리 한국인들은 옷과 화장도 비슷하죠. 근데 일본에 가면 비슷한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은 신기하게 유행한다고 모두가 똑같은 모델의 신발을 구매하려고 하지 않아요. 혹시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나이키 덩크 범고래 운동화 알고 계신가요? 한때는 구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너무 많아서 안 신으려고 하죠. 이게 그만큼 유행이 빠르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저는 유행 트렌드 별로 관심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여러분처럼 일상생활에서는 유행 트렌드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는 트렌드와 유행을 조사해야 합니다. 고객들이 앞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트렌드 상품은 무엇인지, 우리 컨셉과 비슷한 롤모델의 벤치마킹 사례를 SNS를 통해 구독, 팔로우하고 매일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저는 매일 점심 먹고 최소 30분은 이런 활동을 했었어요. 우리 제품이 고객들에게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재고에 대한 리스크예요. 왜 미리 충분한 재고를 확보해 두지 않느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사실상 사무실 공간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품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각 제품별로 재고를 미리 대량으로 갖고 있는 것이 큰 규모의 쇼핑몰이 아니면 생각보다 엄청 어려워요. 게다가 정말 인기 있는 제품조차도 많은 재고를 미리 준비해 놓으면 갑자기 주문이 줄어드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곤 했어요. 이러한 이유로 재고를 사전에 대량으로 준비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여섯 번째, 바로 배송 지연이에요. 배송 지연으로 마음고생할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저도 온라인 쇼핑 시 배송 문제로 인한 불편함을 겪는 일이 있어요. 저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고객님의 상황에 깊이 공감하며 배송 관련 설명을 해드릴 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공급업체에 주문을 하면 태연하게 2주, 4주짜리 배송 기간을 통보하고 심지어는 지정된 배송일로부터 몇 번이나 배송이 지연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그 사이에 내일 도착해요, 다음 주에 도착해요 라며 사과 한마디 없이 말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결국 고객님들이 기다리지 못해 취소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공급업체를 바꾸면 되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공급업체라면 쉽게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쇼핑몰 단점 6가지를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지속 가능성. 두 번째, 내가 예쁘다고 고객에게도 예쁜 게 아니다. 세 번째, 공급업체 관리가 쉽지 않다는 점. 네 번째, 트렌드가 매우 빠르게 변화한다는 것. 다섯 번째, 재고에 대한 리스크. 여섯 번째, 배송 지연입니다. 저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재고를 쌓아두고 하는 쇼핑몰을 지향하시길 권장드려요.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발주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멘탈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처음부터 재고 두는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불필요하게 자본이 재고에 묶여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발 월 300만 원도 안 벌어보고 월 1000만 원 목표 잡지 마세요. 처음부터 힘만 빠질 게 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업과 부업에 도전하신다면 자기 객관화라는 단어를 잊지 마세요.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는 분들은 사업이 잘 될래야 될 수 없습니다. 이건 저보다 사업을 훨씬 잘하시는 분들도 다 인정하실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쇼핑몰 운영의 단점을 이야기해봤습니다. 쇼핑몰 창업에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조언을 드리고 싶었어요. 쇼핑몰 창업은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쇼핑몰의 어려움을 알고도 도전하고자 하는 분들은 저와 같은 상황을 이겨내고 계속해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쇼핑몰 창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꼭 도전해보세요. 저 역시 맨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쇼핑몰을 운영할 거예요. 저는 한국, 일본 두 나라에서 모두 쇼핑몰을 운영해 보았는데요. 국내에서는 안 해본 쇼핑몰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해봤던가 해보려고
했던 것도 해봤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저는 국내에서 매출로 좋은 결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일본 쇼핑몰로 월 매출 8천만 원을 만들었고 현재는 연쇄 창업을 하며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0.1%만 알고 있는 일본 쇼핑몰에 관련돼서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보세요. 지금 클릭 한 번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180도 바뀔 큰 변화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